자, 342번.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f8을 구하래요. 자, 일단 가를 보니까 fx는 0에 두근의 곱이 8이라고 나왔으니까 fx를 두근의 곱이 8이 되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요 놈을 fx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 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3이라는 것과 두근의 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F알파 더하기 F베타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그냥 얘가 Fx였으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해서 얘가 F알파 더하기 F베타인데 요놈이 2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이 근각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7이 나오고요.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얘가 3A예요. 그리고 상수항 16이 2다 정리해주니까 3a는 마이너스 21 나와서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얘가 fx죠. 근데 f에다가 8을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8 대입하니까 64 빼기 56 더하기 8 답은 16 요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43번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왔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다가 항상 두근의 합하고 곱 이렇게 쓰고 가세요. 인수분해가 돼서 두근을 알면은 두근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합하고 곱 알고 있고요. fx가 2차식인데 요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미하는 거는 fx는 3이라는 요놈의 두 근이 3분의 알파랑 3분의 베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앞에 파트죠. 항등식. 자, 요놈의 두 근이 3분의 알파랑 3분의 베타 똑같이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x를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최고차항 계수 뭐 k라고 잡고요. 여기에다가 두근이 3분의 알파랑 3분의 베타인 걸 갖다 쓰면 되는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깔끔하게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베타는 여기다가 3분의 1배를 하면 되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두 개를 곱하면 9분의 알파 베타죠. 그럼 9분의 알파 베타는 여기다가 9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요놈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더하기 3분의 2x 써주면 되고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1인 요런 식이 fx가 된다라고 해서 끄집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fx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3을 다시 넘기니까 얘가 fx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0이 1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1k 더하기 3이 1이니까 k는 18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f1을 구하래요. 자, 그럼 f1은 요거 전개한 다음에 1 대입합시다. 자, 전개하면은 12x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1.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답은 31.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44번 2차 방정식에 허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4를 줬다는 얘기는 두근의 합을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개수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이 한 허근을 a 더하기 bi라고 잡으면 남은 한 근은 켤레근 a 더하기 bi를 가질 거고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아래다 써보면 두근의 합은 2a가 마이너스 4 두근의 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k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0이 되면 안 돼요. b는 0이 아니다. b는 0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k라는 놈은 b제곱 더하기 4 이렇게까지 써놓겠습니다. k는 b제곱 더하기 4. 이제 이걸로 문제 풀게요. 자, 문제에서 k가 4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주어진 이 b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4 더하기 양수이기 때문에 4보다 큰 거 정답해주면 되고요. 니은 알파의 실수부분은 a죠. 근데 우리는 좀 전에 a를 마이너스 2라고 구했어요. 그럼 a가 2라는 건 틀렸네요. 그렇죠? 자, 디귿 요놈을 그대로 전개를 해보면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두근의 곱은 k. 근데 k가 b제곱 더하기 4였으니까 얘를 b제곱 더하기 4라고 쓰고요. 두근의 합은 2a입니다. 2a 더하기 아이고 왜 이렇게 써?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래서 이 좌변을 정리해 보니까 좌변이 b제곱 더하기 1이 나와요. 자, 근데 b제곱 더하기 1이 1보다 큰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 b가 양수라고 아까 체크했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345번. 자, 이놈에 대해서 실근 알파 베타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쓰고 가고요. 이놈이 실근인 상황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은 이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절대값을 본 순간 이 알파 베타의 부호를 생각해야 되고요. 여기서 두 개를 곱해서 지금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 둘이 같은 부호란 얘기입니다. 결론,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던지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 기억의 식은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부호면은 똑같다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자, 니은 알파가 0과 1 사이면 베타는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개를 곱해서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당연히 0과 1 사이면 베타는 무조건 1보다 커야지 두 개를 곱하면 1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당연히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디귿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보다 크다.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요거를 제곱하고 두근의 합을 제곱하고 곱한 거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2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즉 p제곱이 4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말은 p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고요. p의 범위는 여기에서 지금 실근이라는 말을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주어진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써주면은 p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얘가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p제곱은 4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